네, 정의용 후보자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핵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앞서서 한두 가지 간단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통화가 많이 늦었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과거에 서너 번의 계기를 봤을 때 일본 정상과 미국의 신임 대통령과의 첫 통화, 또 한국 대통령과 미국 신임 대통령과의 첫 통화 사이의 간격이 같은 날이 이루어진 적은 없고요. 하루 뒤, 우리가 항상 늦습니다. 하루 뒤, 이틀 뒤, 나흘 뒤. 이번에 며칠 늦었는지 아십니까? 8일 늦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탄핵 국면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을 때도 이틀 만에 통화가 됐습니다. 저는 이 정의용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단단히 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원전 제공 문제입니다. 대북 원전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아까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미 정부 당국 간에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당국 간에는 특히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원전 문제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에 정 후보자님이 안보실장으로 계실 때인데요. 산업부에서 이런 원전 제공 검토 문건을 만든 거 관련해서 사전에 지시하시거나 사후의 결과를 보고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거나 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핵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정 후보자님이 2018년 12월 21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 자, 이 말씀 지금도 사실인가요?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좀 없어 좀 자르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오래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레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외교하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으니까 사실은 2018년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게 됐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노이에서의 결렬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세 번째 슬라이드 좀 보시죠. 같은 평가를 좀 공유하고 있어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가 트럼프 정부 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죠? 네 번째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같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작년에 길게 인터뷰한 걸 보시면은 미북 간의 세 번의 정상회담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실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증가시켰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북 간의 세 번의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진전이 있었습니까? 정상이 우선 만난 것 자체가 만난 거 인정합니다. 근데 진전이 있었습니까?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이벤트성이라고 지적합니다만 그 만난 것 자체의 의미가 엄청난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합의 문서들을 만난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네. 실질적으로 북한이 어떤 비핵화 진전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거든요. 영변 핵시설 폐기라든지 우리 조 의원님 잘 아시지만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라든지 또 이 풍계리는 자기들이 스스로 이미 폐기를 했고 잠깐만요.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잠깐만요. 단계까지 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창리, 풍계리 두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조치 언제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 회담 이전에 다 이루어진 조치이고 2018년 6월 10일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변은 여러 차례 협상 대상이 됐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는 북한의 핵위협의 중심적인 시설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님 말씀을 좀 평가 절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이제 프로세스의 시작이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의 시작이
2018년 3월 후보자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시작된 것이 맞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4시간여의 대화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뭐 좋습니다. 무슨 조건이 맞으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 내지는 폐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포기라고 폐기라는 말 썼습니까? 이 한반도의 그 안보 상황이 조건은 있겠죠. 안전이 보장된다면 있겠죠. 핵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할 포기 활동의 이유가 없다.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핵무력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말을 썼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9.19 합의 때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데 당신의 지도자와 내가 조선반도 오늘 비핵화하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핵무기를 한반도 포기한다는 말은 두 개가 다른 말입니다. 북한의 어법에서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포기라고 폐기란 말을 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잘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화록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분명하네요. 비핵화하겠다. 핵무기도 포기하겠다. 지금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핵무장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결렬된 상태에서 지금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 결렬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의원님 잘 미국의 아시지만- 책임인가요? 아니면 한국의 아니, 책임인가요? 의원님 협상을 결렬하는 건 제일 쉽습니다. 서로 자기네 입장만 주장하면 결렬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 맨 끝에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동의하시죠? 이 하노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하노이 회담에 대한 제 평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협상 결렬은 북미 양측에 다 있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도 상당히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것 같고 협상력도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은 사실 당시 볼튼이 대표하는 네오콘들의 뭐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이런 경직된 그 자세, 시각 이게 문제였던 것 같고 또 그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기하고 맞물렸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영변 폐기를 일단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히 불씨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그날 2월 28일 날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도 북한은 그날 3월 1일 그 새벽이죠. 이용호하고 최선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기네 영변 핵폐기의 의미가 뭐다라는 것을 소상하게 밝혔고 또 두 개의 모라토리움에 대한 의지도 확실히 밝혔고 사실은 저희가 평가할 때는 그러한 공개된 약속을 아직은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 대화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영변 폐기를 할 수만 있었다면 당시에 미국이나 우리 한국 쪽의 전문가들이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영변 또는 평양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갖고 왔을 그 정치적 파급은 굉장히 엄청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변을 폐기만 할 수 있었으면 플루토늄뿐만이 아니고 삼중수소도 저희가 폐기할 수 있었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저희가 제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농축 우라늄 문제가 있습니다만 농축 우라늄도 영변에서 상당히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변 시설을 전문가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니요, 근데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저 말씀에 껴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이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했고 우리 대통령께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정상 차원에서 개방하겠다. 들어와서 다 봐라. 영변 완전히 들어와서 봐라. 남측도 들어와서 좋다. IA 전문가도 좋다. 다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70몇 시간 기차 타고 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간 겁니다. 근데 그런 좋은 기회가 저희는 그때는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거라고 봅니다. 또 모라토리엄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당대회 때 발언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작년 이 열병식 때 과시한 것은 협상의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 아니, 왜냐하면 이 내용이 우리 국민들께 공개해야 될 내용인데요. 아니, 그래서 추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예, 근데 지금 다음 순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아니 제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의원님 제가 순서인데 약속이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주시고 진행 진행해 주시죠. 조태용 의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할 얘기가 아니지. 자 의원님 아니, 마이크는 못 열어드리고요. 마이크 없이 10초만 하세요. 네, 그냥 마이크 없이 시청하세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노이 회담 결정 대부분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북미 간에 다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영변이 대한민국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평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평가는 제고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뭐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참고로 우리가 잠시 후 오후 2시 30분에 2시에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 청문회는 12시 반까지 하고요. 오후 2시 반에 청문회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